네, 간밤 미증 씨가 독립기념일 연휴로 폐장한 가운데 오늘 휴장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혼조권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일단은 엇갈리는 흐름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목의 움직임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어제와 또 사뭇 다른 오전장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좀 쉬어가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쪽이 좀 강한 흐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굵직한 종목들은 좀 뚜렷한 상승 움직임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항공 여행 쪽에서 대한항공 같은 종목 좀 강한 불 켜고 있고 철강 쪽에서 포스코홀딩스 등등의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오늘 특징주들 하나씩 체크하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박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뭐 수주 잔고도 매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볼 텐데 올해 연중 흐름을 봤을 때 참 재미없게 흘러갔었는데 오늘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한번 전환이 나타나는 건지 이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자리를 돌려가는 자리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 근데 왜 잘 나가던 회사를 대기업이 인수하면 이렇게 될까요? 네, 네, 그러게요. 그냥 제가 혼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지금 바라보는 동박시장의 현황, 특히 아마 SKC를 비롯해서 잘 나간다는 동박 쪽도 지금 대부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리 가격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고 처지다 보니까 판가를 올릴 수 없다는 얘기들. 또 동박 쪽도 중국산 경쟁에 대비해서 치열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동박은 더 얇고 가늘게 하면서 어떤 경쟁력은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다음 변화로 갔었을 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들어가는 동박이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전망 쪽에서는 오히려 알루미늄 박으로 충분히 더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갈 길이 좀 어두운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회복되는 과정들은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폭 컸던 게 반응하는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저항폭은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약 한 57,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또 저항이 뚜렷한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저항대에서 강하게 안착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을 좀 정리하신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또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지금의 일단 10% 정도의 급등은 반갑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를 전환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만큼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보니까 리뷰할 종목들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예, 네, 잘하고 그만큼, 계십니다. 네. 그만큼 좋은 종목들로 수익을 잘 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거 지난주 종목이었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했는데 안 받아주셔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수익률이 좋습니다. 최고가 기준 14%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계속해서 높여갑니다. 이거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은 살짝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네. 예, 갖고 가십시오. 이 종목은 시장에서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HBM3 관련된 쪽으로도 성과를 볼 수 있고 물류로봇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팔방미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제우스의 특징은 장중에 한번 강하게 되면 차익 매물 나옵니다. 네. 그거 다 받고 한 2, 3일 뒤에 다시 눌렸다가 또 올라가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하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줄였다 늘렸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끝까지 탄력들을 끌고 나가시기 좀 좋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아마 그게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적정 비중만 가지고 계속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차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적정 비중을 활용해서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차트 흐름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종목이고 5월 말에 얘기해 주셨죠. 샘 CNS가 될 텐데 최고가 기준 수익률 47% 자랑하면서 목표 주가였던 6,500원 훌쩍 넘어서 7,550원에서 오늘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챙겨볼까요? 네, 프로브카드에서 누가 대장이 될까라고 봤더니 I am Sam 그러면서 예, 샘 네. CNS가 자리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단기 차익 매물 조정받고는 다시 또 레벨을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이제 후공정 업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수혜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다음 자리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 많이 주셨네요. 이런 실시간 애드리브는 즉석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해 오시는 건가요? 그 종목 준비하기도 바빠가지고요. 예, 네. 드립은 즉석으로 하는 걸로. 굉장히 실시간에 대응에 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보면서 종목에 대한 이제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PHA가 될 텐데요. 자동차 판매량이 아무래도 지금 뭐 날개 돋친 듯이 늘어나고 있죠. 부품주 같이 잘 갈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부품주 뭐 상반기부터 이미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살짝은. 네, 첫 번째로 무슨 회사인지 알아볼게요. 네, PH니까 예전에 평화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회사 쪽에서 요즘 보니까 오늘 또 화신이 신고가 경신하고 네. 뭐 성화이텍 이런 종목들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계속 관심 있는 종목들이 점점 더 커져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은 재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특히 PHA는 도어 관련된 쪽에서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도어 잠금 장치 또 자동차에서 뭐 열리는 거 있죠. 그런 건 다 담당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힌지도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쪽에서는 현대기아차 납품 들어가고 있고 한국 GM까지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상반기에 한국 GM이 작년 대비해서 한 70%가 늘었더라고요. 네. 한국 GM도 잘하나 보다 생각은 들고 있는데 거기다 닛산, 포드, BMW까지 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그래도 문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문에서는 강자로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차에서 열리는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문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또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미국과 인도인데 이쪽에서 이제 뭐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는 중인가요? 네, 특히 자동차 부품사들의 투자 아이디어가 그거 같습니다. 이제 큐가 열려야 되거든요. 네. 큐가 열려야 되는데 잘하는 데 가서 현지 법인이나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면 그 중에서 나오는 큐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일단 인도 법인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역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잘 팔 수 있는 신흥국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인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인도가 올해 판매 대수가 목표가 59만 대 정도 되는데 59만 대를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외형 성장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 PHA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의 전기차 공장 빠르면 내년 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완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아볼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하나가 이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하나 더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공장이 늘어났을 때 같이 진출했던 회사는 당연히 큐가 커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공기장이 만약에 완공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매출만 15%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적 자체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에 또 차량용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위축됐던 부분들이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그룹차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면 당연히 부품사들 그 이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북미 법인에서 매출도 15%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그 부분 좀 얘기해 볼게요. 이 회사가 1분기에 이미 호실적을 찍었는데 2분기 전망도 괜찮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자동차가 아까 짝이라고 했는데 네. 열리는 거 다 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다 자동차가 내연기관과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기 저항 계수가 좀 낮아져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문에서도 변화가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내연기관과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쪽에서 변화된 모습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전기차 쪽에 대한 흐름들도 잘 적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1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2분기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런 쪽에서 올해 매출이 한 1조 1,000억대, 그래서 한 11%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은 430억대, 작년 대비해서 91%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이제 실적이 정상화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거 대비하면 지금 시총이 아직까지 2,000억대, 2,200억이다. 물론 이제 지금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게 적응해서 확대가 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는 당연히 해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길게 이렇게 놓고 보면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아직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아마 이번에 2분기 실적 쪽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네. 잘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 잘 나왔던 걸 기반으로 자동차 부품사도 더 잘 나오겠지. 네. 이런 쪽이겠죠. 그러면 아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가장 체크해야 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고마움쯤에 아마 전고점대 부분을 다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은 PHA도 지난 고점대가 6월 달에 작년 6월 달이죠. 13,500원대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13,500원, 손절가는 9,500원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분기 자동차주 실적 발표, 또 이들의 실적 발표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BMT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플러스 알파. 반도체도 굉장히 주도주 역할 잘하고 조선도 상반기부터 지금 잘 가는데 하반기 더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다면 얼마나 더 잘 갈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와 조선 어느 쪽에 이제 어떤 분야로 걸쳐져 있는 건가요? 네, BMT는 피팅 밸브입니다. 하는 쪽에서 피팅 밸브 업체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약간 기존의 플랜트나 조선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의외로 반도체 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산업의 반도체 쪽은 지금 당장은 아마 KPX 투자가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신성 ENG가 앞으로 클린룸이 몇 개가 더 7배가 더 커진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투자가 이어졌을 때 BMT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인프라 투자가 들어갔었을 때 반도체 쪽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겠다.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서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또 전기 분전반, 이 전기 사업부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는 날씨가 더 더워지게 되면 또 이제 지능형 전력 감시 시스템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라고 그러죠. 그 관련된 쪽의 사업도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쪽 들어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의 어떤 납품이라든가 거기다가 조선 3사 쪽에 들어가는 납품들 생각하게 되면 반도체와 조선을 가지고도 충분히 앞으로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충분히 앞으로의 성과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알파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석유화학 쪽인데 요즘 중국이 증설 계속하고 있고 요즘 중동의 프로젝트들 많이 나오고 있죠. 산유국이 플랜트를 만든다. 솔직히 이거 석유화학 업체 쪽에서는 기분 나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조달해서 우리가 석유화학 원료들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안 되겠다. 여천 NCC 손절. 이런 분위기로 나가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마 범용화학 쪽도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쪽도 이제 신규 등록 하기 시작하고 인증 통과하고 계속 또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나 이 초고순도 UHP 밸브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아마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이 관련된 쪽도 더 미세하게 변화를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쪽이고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쪽에서 수소 쪽이죠. 수소와 관련된 쪽에서 수소 인프라 시장량 제품을 또 적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력, 수소, 플랜트 원래 피팅 밸브가 다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팅 밸브 정말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조선에 석유화학에 수소까지 다 걸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가가 여기서 더 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얘기 좀 해볼 텐데 신규 공장의 이전 그리고 가동 본격화 덕분에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일단 실적은 원래 피팅 밸브 쪽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작년에 반짝 올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올해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 변화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는 계속 연장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1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67억 정도 나왔고 게다가 2기조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올해도 한 250억대 이상 영업이익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대 실적 흐름들 내년까지도 계속 좀 더 연결되고 있는데 아직 시총이 1,5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수주나 성과 계속 확인될 때마다는 레벨업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반도체 쪽에서 좀 더 성과를 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실적을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아마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 변화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10,000원 중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지난 고점이 18,950원입니다. 그 정도 부분까지는 실적 확인만 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멈추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더 썼습니다. 2만 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MT에 대해서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